한국 여자 배구가 또 무너졌습니다. 세계 랭킹 9위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2세트를 먼저 따냈지만 결국 2대3으로 역전패하고 말았죠.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끝이 늘 문제입니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실수. 이쯤 되면 그냥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강소휘와 육서영이 각각 20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상대의 주포 마르티네스를 끝내 막지 못했죠. 더 큰 문제는 이 경기에서 우리가 보여준 뒷심 부족이 비단 이번 한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VNL 1승 7패, 전체 17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회를 통해 단숨에 주전으로 떠오른 육서영이 그 중심이죠. 김연경이 떠난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 육서영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미니카전 패배를 통해 드러난 대표팀의 문제점과 그 속에서 유일하게 빛난 육서영의 존재감에 대해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한국은 2세트를 따내고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첫 세트를 25대 19로 따내고 세트 스코어 2대 1까지 앞서갔지만 마지막 2세트를 내리내주며 또 패배했죠. 패턴은 뻔했습니다. 초반엔 흐름을 잡고 앞서가지만 결국 상대의 공세에 밀려 후반부 집중력이 무너지는 모습. 세트마다 리드 상황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했고 결정적인 순간엔 서브 범실, 리시브 붕괴, 그리고 상대 강태 무기력하게 당했죠. 특히 마지막 5세트에서는 11대 14로 끌려가다가 극적으로 듀스까지 갔지만 연이은 공격 실패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3. 이 한 줄의 결과가 전부를 말해주는데요.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가능성은 보였다. 이런 위안 섞인 말들은 더 이상 팬들에게 통하지 않죠. 이제 성적이 말해줍니다. 1승 7패, 승점 4점, 전체 17위. 이게 지금 여자 배구 대표팀의 현실입니다. 도미니카전에서 육서영은 20득점으로 맹활약했지만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공격 실수 2개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 개인을 탓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팀 전체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기기 위해 필요한 기본기와 집중력, 체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죠. 이기려는 의지는 보였지만 이길 준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2주차를 이렇게 마무리한 대표팀은 이제 다음 달 일본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남은 팀들도 전력상 우리가 이길 팀이 많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팀의 한가운데 육서영이라는 이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육서영은 원래 대표팀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프로 입단 이후에도 리시브 약점, 수비 불안으로 주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더 많았죠. 팀에서조차 완전한 주전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대체 자원이나 교체 자원으로 분류되었던 선수가 바로 육서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가 이번 VNL 대표팀에서 단숨에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소영의 부상과 박정아의 부진으로 만들어진 공백을 육서영이 가차없이 꿰찼죠. 이번 2주차 3경기에서 49득점, 캐나다전에서 16득점, 벨기에전에서 13득점, 도미니카전에서는 팀 내 최다인 20득점으로 경기마다 꾸준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득점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위기의 순간마다 육서영은 과감하게 때렸고 상대 수비를 흔들었으며 서브 리시브도 점차 안정감을 찾고 있죠. 과거 수비 약한 공격수였던 이미지가 이번 대회를 통해 점차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단순히 기회를 받아서 반짝한 게 아니라 확실히 기량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표팀에 처음 이름을 올렸던 이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훈련과 재도전을 반복한 결과가 지금의 육서영입니다. IBK 기업은행에서도 이소영이 부진할 때 확실한 에이스로 떠올랐고 FA 계약으로 팀의 중심축까지 차지한 선수가 된 배경에는 끝없는 끈기와 성장의 흔적이 있었죠. 이번 VNL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김연경 이후 여자 배구 대표팀에 새로운 판을 짜는 시험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서영이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활약 이상이죠. 팀의 구조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로 경기장에서 구현해내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강소휘와 함께 대표팀의 좌우를 책임지는 투톱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인데요. 단순한 대체 자원이 아니라 중심 전력으로 확실히 서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육서영이 아무리 잘해도 강소휘가 아무리 꾸준해도 이 팀은 여전히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공격수가 몇 명 터졌다고 해서 해결될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하고 세터진의 운영은 경기마다 편차가 너무 크며 블로킹 라인은 세계적인 팀들에 비하면 너무 낮고 느립니다. 이번 도미니카전에서 보여준 패턴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작은 좋았지만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수록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교체 카드도 사실상 무의미했죠. 선수층이 얇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드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풀세트까지 간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졌다는 것은 체력, 전술, 멘탈 모든 부분에서 마지막 한 끗이 부족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건 선수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팀을 설계한 전체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표팀은 김연경 은퇴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리더십, 전술 중심, 대체 자원,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죠. 강소희가 주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여자 배구는 주장 하나만 잘한다고 돌아가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세터 운영, 후위 수비의 조직력이 함께 받쳐주어야 비로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기 운영이 반복되고 있죠. 결국 대표팀이 1승 7패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전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VNL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며 국제 무대에서 지금 한국 배구의 위치를 냉정하게 확인해주는 현실 그 자체죠. 아무리 육서영이 반짝하고 강소희가 득점을 올려도 전체적인 팀 운영이 이 수준이라면 앞으로 남은 3주차 일본전, 폴란드전, 불가리아전, 프랑스전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육서영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육서영도 마모되고 말 겁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정말 바뀌고 싶다면 지금 필요한 건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플랜입니다. 지금은 육서영이 해결해줬지만 다음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그게 더 큰 문제죠. 지금은 육서영이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요. 이대로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소모되고 끝날 뿐입니다. 김연경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죠. 감독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안 바뀌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늘은 육서영이 버텨냈지만 이 팀은 언제까지 한 명의 반짝임에만 기대고 있을 겁니까? 이대로는 여자 배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실망감을 거듭 안겨주고 있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3주 차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